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랄까 상담을 받는 게 꼭 이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 있잖아요. 이혼이 발생하면서 생길 모든 이 과정에서 좀 어른답게 이 과정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좀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요즘에 되게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부의 세계라는 네. 드라마, 지금 되게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요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 저는 사실 평소에 그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상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드라마를 어떻게 볼까? 이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면은 봤을 때 되게 심리학적으로는 좀 어떤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나 되게 음, 다양한 면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약간 부부의 음, 관계라든지 음, 아니면 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런 문제라든지 좀 또 뭐 트라우마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 좀 그거를 봤을 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그 남자들 중에 이태호 씨, 네. 이태호 씨 뇌피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구조에, 이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어떤 게 들어있고 이 사람의 심리는 뭘까?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할까? 아 사랑이 무슨 죄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요, 저 김희애한테. 완전 뒷목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진짜 사람들이 좀 이해 못하는 캐릭터인데 좀 이태호를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음. 이태호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인제 그 이태호가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면서 어 새 여자를 찾아 인제 새 여자랑 살려고 엄마랑 그 이태호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강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인제 그 일로 인해서 좀 피해 의식이 좀 생기지 않았나. 왜냐면 자기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약간 피해 의식이 음, 생기려면은 자기 음, 잘못이 아니었는데 음. 어떠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좀 엄청 큰 피해를 피해, 입는다든가 어. 예. 그러한 좀 상황이 있었어야 하는데 음, 분명히 아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예, 예.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졌기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자기 동정이 음, 좀 강했던 사람인 것 같고 음, 그렇게 음, 인제 자라오다 보니깐 어떠한 책임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자기의 행동에 음, 대해서 책임질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음. 됐든 자기 아빠와 비슷한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서도 둘 다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예, 잘못을 예. 인정하지 않고 음,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피해의식과 자기 동정심이 굉장히 강한데 좀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증가시킨 것은 이태호의 엄마가 아닌가 싶기도 음, 해요. 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엄마가 인제 애비 없는 자식을 키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김희애가 그 병실에 찾아왔을 때 그래서 막 오히려 김희애를 탓하잖아요. 음, "너가 음, 숨쉴 구멍만 줬어도 음, 내 아들이 음, 그러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음. 엄마 자체도 자기의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excuse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태호가 자기가 자라면서 나의 잘못을 계속 옆에서 해명해 주고 약간 excuse 해 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문제 행동들이 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아니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고 해서 더 좀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네. 아이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고 훈육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네. 그거를 감정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쌍하다. 그쵸. 예. 말씀하셨듯이 불쌍하다. 내 아이한테 네. 다 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다. 이런 네. 감정들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아이를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긍정한다는 뜻이 포지티브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래요. 네. 좋게 생각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긍정한다는 거는 이 현실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현실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그걸 네. 긍정, yes, 그래. 나한테 이 일이 닥쳤고 일어났어. 일단 이거를 받아들이고 현실 그 자체를. 근데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지선우 또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네, 때 네, 네. 엄마 아빠가 인제 동시에 사고로 어린 나이 고등학생의 나이에 부모님 둘을 다 한꺼번에 잃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길을 삶 가운데서 다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자립심도 강하게 음. 그러면서 또 자존심이 강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음, "값싼 음, 음. 동정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니까 그 배역 음, 자체가. 음, 음.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비슷한 상처가 있고 하지만 자기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주위에서 어떠한 서포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거죠. 약간 좀 그렇죠. 쪼끔 그렇죠. 그렇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모든 트라우마. 뭐 맞아요. 네. 상처 없고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그죠? 존재하지 예. 않겠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뭐 크든 작든 간에 상처와 네.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를 네. 어떻게 음. 받아들이냐에 예. 따라서 굉장히 다른 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태호가 왜 음. 과거 회상하는 장면에서 음. 거의 이건 완벽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태호가 네네.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자기가 바람핀 거를 용서하고 그냥 자기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갔으면 이 완벽한 네. 가정을 예.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네가 네. 이렇게 나한테 이혼이라는 그리고 네. 아이를 뺏기는 이런 지금 흠집을 냈다. 난 너를 용서할 수 네. 없다. 이래서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왔는데도 좀 찝찝한 게 그 왜 장인어른 어쨌든 지금 돈으로 회사 운영하고 있고 자기가 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영화가 빵 뜨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읽었다기보다는 장인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불안한 뭔가 성숙하지 못한 똑바로 혼자 서지 못한 인간인 것 같아요. 아주 불안하고 지금 보니까 또 새로 결혼을 해놓고 거기에도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복수하다. 그 준영이 있잖아요. 이태호하고 지선우 네. 자식. 준영이 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들. 예, 도벽도 하고 훔친 물건을 막 갖다 버리고 네. 남의 차 막 긁고 못으로 긁고 예. 그런 비행을 시작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지선우라면, 선생님이 네. 지선우라면 아이를 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의식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의식주에 몰입을 하다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거나 음, 어 정말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음, 오늘 하루 자체가 어떻게 보냈는지 음, 음. 이런 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혼을 하셨다면 그것도 뭐 새로운 현실이죠, 아이들한테. 근데 그 현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현실에 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음. 이거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거 다 부모님이 저지른 거잖아요. 결혼도 부모 의지대로 했죠? 그 다음에 이혼도 부모 의지대로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태호가 어떻게 보면 이준영이 그 아들이 이태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바람피고 그쵸. 새 여자랑 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방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보다 이태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새로 가정을 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복수하고 네. 기회를 지선우를 어떻게든 없애서 그 패밀리라는 픽처 안에서 지선우를 도려내고 준영이를 데려오면서 뭔가 퍼펙트한 완벽한 가족의 네. 모습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근데 지선우랑 비슷하잖아요. 지선우도 그렇죠. 처음에 예, 그냥 예. 이태호만 도려내면 된다. 맞아요. 약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이코시였구나. 둘이 되게 똑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9화인가요? 10화인가요? 보니까 그 고예림 씨 있잖아요. 그 네. 앞집 사는 여자. 계속 네. 자기 남편 바람 참고 그랬던 여자가 뭐 언니나 지선우 너나 이태원나 네. 다를 게 없다. 둘 다 네. 집착이고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이 핵펀치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선우도 네. 정신 차려야 되고 이태호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진짜 자기 자식을 위한 길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현실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야말로 아이들한테 또 다른 자기가 가졌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멍해, 정신적인 멍해를 또다시 되물림하게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랄까 상담을 받는 게 꼭 이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 있잖아요. 이혼이 발생하면서 생길 모든 이 과정에서 좀 어른답게 이 과정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좀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혼하게 되면 자기 진짜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민낯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상대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다치게 하는 거는 이 약자, 아이. 이게 극단으로 닿지 않기 위해서 좀 이혼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해보게 돼요. 네. 일단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데 또 그런 이혼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터놓고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약간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서 그 억눌렸던 감정이 나중에는 좀 다른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분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혼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은 아이한테 이혼한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좀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의 준비라던가 아니면은 좀 아이나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약간 아이한테 우리 이혼할 거야 통보보다는 좀 그런 생각 같은 걸 좀 프로세스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애들이 부모가 이혼하고 혹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저 다툼이 나 때문일 거야. 혹은 엄마 아빠는 날 버렸어. 둘 다 나를 버렸어. 여기는 그러니까 뭔가 버림받고 이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밖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이혼의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충격이라든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도 하시고